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성성 감독입니다. 오늘은 제가 북한의 조폭 전성시대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북한의 조폭 전성시대.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좀 알아봤더만 하도 저하고 연락을 하던 북한 조폭 아세키래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좀 시도를 꽤 했어요. 걔가 이제 주로 걔네는 신의주파인데 걔네가. 근데 연락이 하도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뭐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. 근데 올해 3월 달에 총살당했더라고. 그 새끼가 그거 그럴 줄 알았어. 아 새끼가 통이 컸게 장사질 좀 하더만.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하고 북한의 조폭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. 뭐 어느 나라나 다 조폭은 있지요. 뭐 대한민국도 한때 뭐 조폭들의 전성시대 아니었겠습니까? 뭐 영화도 보면은 이제 마이 못다이가 고마해라 그런 영화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든지. 북한의 조폭은 한국의 조폭하고는 좀 틀립니다. 물론 그저 뭐 북한의 조폭은 김정일이가 조폭 새끼들이라고 보면 돼요. 김정은이가 가장 깡패 조직의 보스야. 그러니까 북한을 그냥 깡패 국가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아. 내가 볼 때에는. 그랬는데 이제 저하고 연락을 좀 해와던 걔는 어떤 애였냐면 인민군대 갔다가 군복무하면서 이제 자기 중대장하고 싸워가지고 중대장 이빨을 한 넉 대를 날려버린 거야 얘가.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건투부에 있어가지고 주먹을 좀 썼던 애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하극상이지. 디리챘지 자기 중대장. 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져가지고 간신히 이제 생활제대 해 왔었어요. 생활제대면은 무슨 제대라고 해야 되나? 의가사 제대 비슷한 거지. 뭐 강제 제대시킨 거지. 뭐 생활제대 되면은 노동당 당원도 못 돼요. 아예 생활제대가 되면은 뭐 간부는 꿈도 못 꿔요. 일반 세포비서도 못 하거든요. 근데 얘가 그러다가 이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또 인민군대 특수부대에 있었으니까 장마당 관리소 지도원, 국가보위부 지도원하고 인민보안성 지도원, 걔들 뒤를 좀 봐주는 역할을 했지, 일종의. 이제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게 북한의 신흥부자들에 대한 해결사 노릇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돈주들이 돈을 빌려주면 안 갖고 튀는 놈들이 있거든. 뭐 도망쳐봤자 뭐 손바닥이지만, 그리고 뭐 어떤 놈들은 돈주들 사기 쳐먹는 놈들도 많아요. 근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분주소나 인민보안성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도 또 돈을 내면은 또 후지부지하게 잘 안 해주거든. 그래서 돈주들이 만든 게 일종의 북한 조폭들 같은 애들이에요. 해결사 애들. 그래서 북한의 제일 큰 깡패 새끼는 김정은이고, 그 다음에 깡패가 국가보위부, 인민보안성, 우리 말하면 경찰, 뭐 국정원, 그런 애들은 공권력은 다 깡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걔네들은 군복 입은 조폭이고, 제복을 입은 조폭이고, 아새끼는 그냥 탕생이지, 탕생. 탕생이라는 건 뭐냐면, 이제 북한에는 깜방을 한번 들어갔다 하면 한탕 뛰었다고 그래요. 한탕 뛴 애들을 탕생이라고 그럽니다. 이 탕생 출신인데, 장마당 이 보위성 지도원들, 그러니까 이제 제복을 입은 깡패 새끼들 좀 뒤를 봐주다가 얘가 독립을 한 거예요. 이제 그래가지고 신의주에 있는 돈주의 뒤를 좀 봐줬어요. 그래서 이제 돈 꿔준 거 못 받아오면 가서 들이 때리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몰래 국경을 통해서 도강을 하면서 밀수를 해오는 새끼들 들이 쳐가지고 물건도 뺏고, 이제 뭐 그랬던 애인데, 뭐 저한테는 저는 안지도 한 3년 됐습니다. 그래서 뭐
중국의 조선족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냥 뭐 알던 친구인데 이 새끼가 죽었어요. 3월 달에 공개 처형당했다고 그러더라고. 아이고 참말로.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던주들의 그 해결사 노릇, 조폭 노릇을 해주다가 얘 던주들이 북한에 있는 던주들도 악독해요. 돈 꿔줄 때 뭐 이제 그 공화국 돈은 북한 돈은 쓰지도 못하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위안화, 중국 돈이나 그다음에 달러, 또 엔화, 또 유로화 이런 것들 들어오면 이제 환전을 좀 해줘요. 그러니까 제일 부피가 작고 제일 가지고 다니기 쉬운 게 달러거든, 달러. 그저 뭐 북한에는 여러분 달러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. 살인을 저지르서 들어갔다가도 아마 10,000달러만 주면은 풀려 나와요. 그 정도 달러의 위력이 굉장히 세거든. 그러니까 부피도 작고 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돈주들이 그 돈을 좀 바꾸러 옵니다. 그 중국 위안하고 왜냐면 중국 위안화도 그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거든. 그러니까 요거 위조 지폐 감별하는 역할도 해결사 같은 애들이 해요. 조폭 애들이. 중국에서 들여온 거 감별기가 있거든. 이제 그래가지고 달러를 바꿔가고 그 어떤 악독한 그 돈주들 환전상들은 이자가 거의 뭐 한 10% 15%도 돼요. 완전 고리대지 고리대.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러임은 안 주지, 쌀도 안 주지.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그 장사 밑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종잣돈은.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끌어와요. 그래서 그거를 꺼서 주면 이제 뭐 장마당에서 뭐 매대를 하든지 뭐 식당을 하든지 하는데 그 한 달에 10% 15%씩도 못 내면 이제 이때부터 이 해결사 새끼들이 가는 거야. 아주 그냥 깽판을 넣는 거지, 깽판을. 그런데 대부분 북한의 조폭들은 대부분이 99%가 이 인민보안성 또 이 국가안전보위회들하고 다 짜고 쳐요. 대부분. 그러니까 이 주로 북한의 조폭들이 대놓고 조직원들을 확보하거나 대놓고 뭐 조폭들처럼 이권 사업을 개업하거나 이런 건 못하지만 이 개인 돈주들이 이 잘 나가는 조폭 애들 이 깡펀치도 있고 좀 뒤에 백도 있는 애들을 개인 고용을 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친구들의 그 돈주들의 조폭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해서 돈도 좀 많이 벌었었어요.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 많이 알아가지고 중국의 그 아주 눈꼬리 제품들, 싼 제품들을 대량으로 밀수해가지고 좀 팔아먹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주로 걔네들이 확보했던 거는 저 오토바이, 중국산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이제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짐을 많이 실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한 2, 30대씩 그 신의주에서 뭐 평안북도 또 그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신의주에서 뭐 평북도 뭐 박천까지 갖다 주고 뭐 박천에서 뭐 또 서포까지 갖다 주고 그리고 뭐 평양까지 갖다 주고 뭐 평양에서 또 평성까지 날라주고 이런 유통망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주로 고효카를 많이 했어요. 돈주들의 돈을 가지고 중국의 싼 물건을 띄다가 요거를 했는데 악착 같았지. 아주 그냥 그 돈주들의 돈을 안 주면은 이자를 안 주면 아주 반 죽여버립니다. 북한 사람들. 야,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그랬어. 야, 좀 작작 때리라, 새끼야. 너 불쌍하지도 않아.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, 뭔 소리예요? 돈 꼬가지고 튀는 놈들이랑, 그리고 돈 꿔줬는데, 원래 신고해가지고, 돈주들, 감옥 간 사람들 많아요. 뭐, 이게 서로 앙숙이 돼버린 게 이제 북한 구조인 거예요, 이게. 그런데, 이 친구가 왜 죽었냐면, 죽은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얘가 이제 그 돈주들의 조폭 역할을 하다가 이제 좀 통이 크게 한번 좀 해보겠다, 그러니까 독립하겠다, 막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. 이제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안전부 애들, 보위부 애들하고 끼고 뭐 무슨 장사를 했냐?
이제 북한의 그 사금 있잖아요. 사금. 그 사금을 주로 이제 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북한의 그 사금, 저기 한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사금들을 이제 통으로 띄우다가 이제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 것 같아. 마대로 보냈는데, 자루로 보냈다 그래요. 자루로 보냈는데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벽한 사금은 아니고 약간의 모래랑 섞여 있는 사금인 것 같아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이 마대 같은 데다가 이 사금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새끼가 배짱이 커지니까 이제 중국놈 상대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. 보니까 3분의 1은 사금을 넣고 밑에는 모래를 넣어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들킨 거야. 들켜가지고 이게 또 상대 장사하는 애가 중국의 그 조선족 조선족이래. 중국에 있는 그 한족 경찰 출신들하고 거래를 했다 보더라고. 공안하고.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 공안들이 속은 걸 아니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신의주에 있는 보안성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나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 잡혀가지고 뭐 올해 3월 달에 신의주에서 한 3명 정도 공개 처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오늘 들었어요. 저는 그 아새끼 죽은 이야기를. 그래서 제가 뭐 악독하지. 제가 그 들은 소식들에 의하면 우리 한국 조폭은 저리 가라예요.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. 북한이. 아주 그 돈들이 개인으로 몰리다 보니까 별하별 이 조폭들이 많이 생겨납니다. 하물며 여러분 그 뭐 한 $10,000만 주면 누구 죽여도 줘요. 이제는 북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. 그 돈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장마당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의 유일 사상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옛날엔 북한에 조폭들 있다고 하더라도 뭐 패싸움 하는 정도였어요. 동네에서. 뭐 세력 확대를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양 살았으니까 뭐 우리는 전승파도 있었고, 전승동에 산다고 해서 전승파, 또 뭐 평천파, 평양에도 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릴 때에 패싸움에 좀 참여했어요. 깡띠라고 군인들이 차는 혁대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니 신문지에다가 싼 쇠몽둥이, 강목, 들이치지.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새싸움이었어. 그러다가 이 패싸움하다 잡히면 또 평양 같은 경우는 다 더 추방시켜요. 그 정도였는데 뭐 10수년 전부터 북한 조폭이 점점점 이 옛날 우리 한국의 조폭들처럼 변한 거는, 그러니까 돈주들의 그 이자 놀이를 도와주고 또 물건들을 몰래 강탈하다시피 뺏어가지고 달리기꾼들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운송시켜주고, 그러니까 그 유통업을 한 거지. 이제 그리고 이 북한의 보위원들하고 국가보위부, 보안성, 군복을 입은 그 공권력 애들하고 짜고 이제 그 중국에다가 이렇게 가짜 사금 같은 걸 보내서 이제 돈벌이를 하고,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사실은 완전히 조폭이 체계화된 것이.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올해 3월 달에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섭섭했지만 요것도 좀 방송해드리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북한 조폭의 전성시대라는 방송을 해드리게 됐습니다. 재미있으면은 북한 조폭 이야기 또 해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이게 옛날에 제가 그 영화 요독 스토리 이 내용이기도 해요. 원래 뮤지컬 요독 스토리에는 북한 조폭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영화 요독 스토리, 뮤지컬 요독 스토리에는 그냥 수용소 이야기만 나오는데 영화 요독 스토리에는 북한 조폭 이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거든. 그래서 그 시나리오 쓰면서 내가 알았던 아새끼인데, 야, 그렇게 딱 죽을 줄은 공개 처형시켰더라고.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성산 때레비의 북한 조폭 전성시대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